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개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입니다. 정신을 간절히 호소하고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주기서 동지의 일변의 심조였습니다. 태풍 구호에 의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파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보다 앞서 파병을 인정한 러시아는 북한군의 훈련 모습까지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왜 북한과 러시아는 뒤늦게 파병을 인정한 걸까요? 더 밀착해가는 북한과 러시아, 그 노림수는 과연 뭘까요? SBS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건데, 예.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그 북한 매체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북한 매체 노동신문의 일면에 실렸고요. 네. 조선중앙TV 보통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 9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관련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아침부터 기사를 송고를 했고요. 그래서 북한 매체가 일제히 그야말로 파병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쿠르스크 해방작전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국가수반, 즉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북한군이 참전을 했고 이게 바로 북러조약의 조항을 이행한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원래 북한은 처음에 주민들 동요할까 봐 파병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례적으로 이 과정까지 다 공개를 했어요? 예, 이게 왜 북한이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요. 지금 이 북한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파병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이 북러조약 4조가 이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거든요. 네.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참전을 결정을 했고 근데 지금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북한군이 참전해서 거의 다 이제 러시아가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의 주장은 뭐냐면 러시아 영토가 침공받아서 북한이 도와주러 갔고 북러 조약에 의해서 그 침략받은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를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견제에서 보면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군의 역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뭐 평양에 위훈비를 세우고 참전 가족 돌봐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북한 매체에 공개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중앙TV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러 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23개 조항 중 제4조에서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63년 전과 차이는 두 가지 단서 조항입니다. 군사 개입을 위해선 침략당한 나라나 그 동맹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 51조와 두 나라의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절차가 명시됐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내용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봤는데 그럼 오늘 북한 매체에 공개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 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다. 네, 지난해 6월에 이 조약 체결 과정까지 저희가 우연히 또 같이 봤는데 지금 보면 북러조약 제4조 자동군사 개입 조항 아닙니까? 예. 한쪽이 침공을 당하면 예. 한쪽이 자동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건데 예.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 침공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북한이 도와주게 됐다면 만약에 북한이 전쟁 상황이 된다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이 영상에 앞서 방송됐던 영상 보시면 그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네. 북한이 어려울 때 러시아가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역으로 러시아를 북한이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북한군을 파병을 한 건데요. 지금 이 4조 조항 내용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요. 북한이 이번에 파병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인데 러시아가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개입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명분을 갖다 붙인 거죠. 네, 뭐. 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나왔던 그 조약 4조를 보더라도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참전하게 도와주도록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력 침공을 하면 조약상으로는 먼저 공격했을 경우에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약상으로 보면 침공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북한이 나온 발표문을 보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에 의거해서 도와줬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게 파병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네.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 어쨌든 이제 다시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도움을 받아서 네. 대부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부분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논리를 보면 북한이 더 이상 도와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로 북한군이 들어가진 않겠다라는 것도 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타국을 침공하는 데는 도와줄 수 도와주지 없다.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어제 보면 이게 뭐 유엔 헌장과 북러 조약에 다 부합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북한의 행동이 유엔 헌장에 부합된다고 할 때 그 문구 중에 네. 러시아 연방 경내에서 진행된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이 유엔 헌장에 부합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내에서 이루어진 즉 러시아가 침공을 받은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 활동은 유엔 헌장에 부합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쟁을 하다가 밀린 건데 예. 침공을 당했다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참전한 거를 국제법적으로 이게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라고 이제 강변을 해야 되니까 끼워 맞추려면. 논리를 세우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간 게 아니야 북한군이. 네, 예. 즉 러시아 영토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 거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북한 조선중앙TV 발표를 보면 파병된 북한군의 희생이 있었다. 이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나왔지만 그 평양에 전투 위훈비를 세우고 파병 가족들을 돌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면 어제 이제 전투 위훈비를 세운다라는 건 되게 마무리 국면이잖아요. 네. 되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석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훈비를 세우고 가족들을 돌봐주겠다 이것도 보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파병을 하고 그동안에 북한이 한 번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뭐 사실 북한 국내도 소문이 퍼질 만큼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아들들이 죽고 전사통지사가 날아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끝까지 감추고 가기는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에서 즉 파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국면에서 이거를 공식화하고 우리는 명분 있게 파병을 했고 그리고 가서
죽은 사람들은 국가의 영웅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 희생된 북한군의 규모는 그럼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지금 여러 우리 국정원이나 국방부 그리고 외신 발로도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가 일전에 좀 추산한 걸로 보면 1차로 한 11,000명 정도가 파병이 됐다고 보고 있죠. 그 가운데 한 4천여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고요. 그래서 그 다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 초에 3,000명 정도가 추가 파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보다 먼저 파병을 공식화한 러시아는 국영 TV를 통해서 북한군의 훈련 모습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Снято на одном из полигонов на Куршине. Такие занятия всегда предшествовали ожесточенным боям за каждый. 네, 자, 북한군의 훈련 모습, 러시아 TV가 공개한 건데 평소 북한군의 훈련 모습을 안정식 기자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신병들이 간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북한 특수부대에서 나름대로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초 훈련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지급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 지급받은 무기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형이 지형 자체가 우리 한반도에서 보기는 어려운 지형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지형 지물에 익숙하게 하고 장비에 대한 익숙함을 느끼게 하는 즉 그야말로 현지 적응 차원의 훈련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 북한군이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더 강해졌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또 파병 보상으로 그럼 북한은 뭘 얻었는가도 궁금합니다. 예, 파병 보상은 아직 북한이 다 받은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속적으로 받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식량, 원유 이런 것들 지원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올해는 아직 시도가 없습니다만 작년까지 계속 시도했던 정찰위성 발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거다라는 건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이제 신원식 실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 평양의 대공 방어망이 취약한데 네. 그 부분에 대공 방어망을 보강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러시아가 지원해 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추가적인 군사 기술 지원 그리고 좀 신형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원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식량 원유부터 시작해서 네. 좀 높은 단계로 보면 군사 기술 장비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지원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북한과 러시아 그동안 파병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공식 인정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상황 보면 러시아가 먼저 공개하고 북한이 나중에 공개하는 걸 이렇게 짠 것 같은데 예.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이 이제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의 발표를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로 파병된 군인들의 이 파병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좀 전사자 가족 다독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음 달 9일이 전승절, 즉 2차 대전 전승절에서 절이고 이번에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승절에 뭔가 이제 성과를 내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적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 영토 중에 침략당했던 쿠르스크 지역은 회복했다라는 걸 또 자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네. 입장에선. 그렇다면 근데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북한군의 역할이 컸다라는 점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좀 이익적인 측면에서 같이 좀 이렇게 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측의 요구가 좀 더 컸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 북한이 파병 공식화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자, 이참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쯤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더군요. 지금 계속 김정은이 어느 시점이든지 지금 북러의 이 밀착으로 볼 때 러시아를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 9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전승절에 큰 행사를 하니까 그 즈음에 전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제 이리저리 좀 들어보니까 네. 안 갈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네.
하면서 북러 정상이 만날 계획이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좀 계속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지에서 전혀 동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려면 어쨌든 사전 준비단도 그렇죠. 오고 이렇게 파악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혀 동향이 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걸로 봐서 다음 달에 가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보일 가능성이 커졌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